교사 아내와 함께 어린아이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김 씨. 그는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아내를 위해서 선물까지 보내며 직장 생활을 응원했는데요. 그렇게 화목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씨는 충격적인 소식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같은 학교 옆반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각자 반 학생들을 데리고 같은 곳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며 학생들 몰래 데이트를 즐겼고 출퇴근도 같이 하면서 점점 선을 넘었는데요. 믿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김 씨는 아내를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한 번 시작된 외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맞바람을 펴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김 씨. 그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사연은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 김 씨의 직업이 둘 다 부부교사였던 건가요? 아니요, 같은 교사는 아니었고요. 김 씨 같은 경우엔 일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입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는데 5년 동안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결혼 5년 차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요. 2년 뒤에 복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고 복직하자마자 외도를 시작한 겁니까? 네. 외도를 시작한 거는 이제 복직하고 4개월 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내가 복직했을 때 김 씨가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미안했대요. 왜냐면 아이도 어리고 아내도 좀 더 몸을 쉬게 하면 좋은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내를 일터로 내보낼 때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더 아이도 많이 본인이 돌보고 그다음에 선물이나 꽃 같은 것도 자주 사다가 아내한테 주고 그래서 기쁨을 좀 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남편 김 씨가 부인의 외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네. 일단 복직을 할 때 이 아내가 옆반의 여교사랑 같이 카풀해서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휴가를 쓰게 돼서 집에 머물고 있어서 우연히 출근한 아내를 봤더니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남자였다라는 거죠. 아하.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다음에도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다음에도 확인을 보니까 같은 차에 같은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내에게 바로 물어봤대요. 퇴근하고 왔을 때. 그랬더니 옆반 교사 사실은 남자 교사였는데 당신이 신경 쓸까 봐 그냥 여교사라고 한 것뿐이다. 별 사이 아니다. 그냥 출근길 멀어서 그냥 카풀한 거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했대요. 자, 일단 뭐 교수님 카풀한다는 것만 가지고 외도다라고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남자 교사와 같이 뭐 출퇴근을 갖다 카풀로 한다는 거는 좀 약간 그 찜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차를 아예 아내에게 내준 거죠. 내 차 타고 다녀라. 나는 그냥 보통 뭐 전철이나 이런 그 버스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다니고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 차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카풀을 같이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 씨가 차가 이제 필요한 날이 있어가지고 예. 차를 끌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뭘 확인을 하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일단 하루는 김 씨가 아침 일찍 지방을 가야 해서 차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만 아내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라고 하고 본인은 차를 몰고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를 하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 블랙박스가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이 아내가 종종 주말에 장 보러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야근을 한다고 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마다 이 아내는요. 차를 끌고 가서 인근에 있는 외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 남교사의 차로 갈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다시 와서 자신의 차로 갈아타고 집에 오는 것을 일주일에도 2~3차례씩 반복해왔던 겁니다. 이거 뭐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인데요. 무슨
뭐 접촉할 때 저렇게 하는데 보통.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남편이 또 항상 또 솔직하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따졌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뒤를 그렇죠. 추적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랬더니 또 순순히 인정을 했더래요. 다만 인정한 내용은 뭐냐면 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깊은 관계로 가지는 않았고 가끔 만나서 커피 정도 마시는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또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남편도 고민을 했답니다. 뭐 진짜 이거 이혼해야 되나 하지만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정말 아내를 믿었던 거죠. 깊은 관계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알았다. 대신에 다시는 만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외도 장면을 목격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속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뭐 들으신 것처럼 용서를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그런 한번 과거 이력 같은 게 있다 보면은 계속 여기에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잖아요. 찜찜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작은 거 하나만 뭘 딱 나중에 딱 봐도 이게 펑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용서를 해 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내가 오늘 회식 있어. 그러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남자로서 참 스스로가 싫었던 것이 자기가 용서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의심을 갖다가 가진다는 거. 그 자체도 자기도 싫고 또 아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 남자 얼굴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구속하는 자기 스스로가 싫었다는데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의 좀 말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제 의견을 조금 뒤에 얘기하고 사건이 또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자는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옥 항상 같게. 의심. 항상 의심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아내를 믿을 수 없게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그 지옥 같고 힘든 막 예민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6개월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마음이 다잡아지려고 해서 아내를 이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쯤 됐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나가는데 노트북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왜 또? 근데 그걸 보면 안 되는데 남자가 노트북 좀 꺼놓고 가죠. 네, 근데 이 남자가 사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안 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봤어요. 근데 또 이제 또 한 번의 판도라의 상자, 그러니까 교사들끼리만 주고받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남자 교사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각서도 쓰고 꼭 약속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 6개월 동안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뭐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나 어떤 외도 그런 걸 걸린 건 아니에요. 둘이 그냥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 만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만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또 더 느끼게 되고요. 둘이서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데이트를 할지 거의 전략을 짜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 노트북을 아마 이 남편분도 보면 안 돼, 보지 마라고 본인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또 한쪽에서는 막 삼지창 들고 아니야 봐야 돼, 너 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막 엄청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를 한 장면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외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심증도 물증도 어쨌든 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 현실보다도 더 괴로운 건 이 남자가 자기의 스스로 마음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상한 남편인데 이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만 지옥을 맛봐야 되고 아내는 그 남자 교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사랑에 빠져서 있는 거니까 이 남성은 사실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자. 무슨 진짜 그 노트북에서 메신저에서 봤던 그 상황들
진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차 갈아탔던 것처럼요. 네.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둘이 같은 학년 담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단합을 해서 반 체험학습을 같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체험학습 장소에서 자유시간을 주고 둘이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행을 했습니다. 대화를 보니까 그 체험학습 간 날이 실제로 있었고요. 단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셀카를 주고받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 씨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별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김 씨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같은 학교 동료와 외도, 뭐 사실상 외도죠. 이 아내, 교사 아내 각서까지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양 변호사님. 예? 글쎄요, 결국 뭐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마음을 먹는 거는 남편에 달려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유로 따지면 아내의 규칙 사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각서까지 썼다라는 거는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안에 자백을 해놓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때 그 각서의 내용은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별 관계 아닌데 그냥 커피 정도 마시는 사이인데 그래도 당신이 찜찜하다고 하니까 나 안 만나겠다. 각서 자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그 여교사분이 출산휴가 썼고요. 출산휴가 쓰고 나서 4개월 뒤에 학교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또 발각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갓 돌 지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의 손길이 한참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무슨 불륜의 부정의 제가 용서할 만한 시기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더 그냥 흔히한 말로 형사 사건 아니지만 죄질이 안 좋네요. 이 여자분. 그러게요. 자, 소장님. 이 남편 김 씨는 정말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외에 좀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차라리 앵커께서는 피해 가셨지만 나도 차라리 그냥 맞바람을 펴서 그냥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혼이냐 맞바람이냐를 고민하시는 건 저는 맞바람은 이 남편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심적으로나 결론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고민을 이혼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자면 아무래도 아이가 돌밖에 안 된 아이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외도라는 그 현장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딱 이혼을 하기에는 또 어떻게 굉장히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정해진 고통이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은 지옥에 빠질 것이고 예민해질 것이고 이미 신뢰도 깨졌고 애정도 깨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남편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감정보다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일단 그 남편이 한번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또 동료 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걸리지 않고 또 서로가 바람을 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작전을 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마음이 이제 벗어나서 지금 아이를 갖다가 놓고 한참 어머니로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맞바람 피면은 아마 그 상대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들어질 거예요. 그래 맞바람 폈으니까 나하고 이제 퉁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과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남성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도 그 상대되는 남성하고 지금 다시 또 자기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 남편하고 헤어지면 또 똑같이 결혼 상태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별거 아닐 텐데요. 지금 현재 일상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월 지나면 후회하겠죠. 예. 양 변호사님 뭐 짧게 한 말씀 뭐 부탁드릴까요? 아내분의 행동이 너무 가벼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이어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너무 어렸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으로서는 신뢰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우라면 맞바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쌍방폭행입니다. 둘 다 범죄가 되는 거고요. 범죄라니까 비유입니다.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이 의견 주고 계시네요. 네, 구글리님은요. 눈치 빠른 학생 중에는 분명히 아는 학생이 있었을 거다. 애들이 뭘 배우겠냐라고 하셨고요. SLY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친자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가희님은 차 끌고 나와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른 남자 차로 불륜하는 거 그런 거 종종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아, 그렇군요. 아, 충격적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